아트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신이 왜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리고 왜 또 내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시를 지원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대부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내신이지요. 물론 내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기도 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내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요, 평균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가 된다, 이걸 가지고 많이 판단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합격자들의 50%가 어땠다, 70%가 어땠다 하는 기준이 나오게 되고, 그 기준이 보통 평균 내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평균 내신을 기준으로 내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바탕으로 하여서 내 입시 전략을 세우곤 하죠. 물론 이런 입시 전략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대에서는 이런 입시 전략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잖아요. 나보다 평균 내신이 더 낮다, 근데 이 학생이 합격했다. 왜 이러한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지 모르겠다. 오늘 선생님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고 그런 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내신만을 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수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내신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입을 디자인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2015년도에 대입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선택입니다. 물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주어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선 학교들과는 다르게 원래 취지에서 디자인된 정책에 따르면요,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에 따라서 본인이 수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대입 안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신을 평균 내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서울대에서는 아롤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나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서울대에서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중요한 활동들 같은 경우는 나열해 놓은 것도 있지만, 맨 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서울대에서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한번 보세요. 뭐는 없냐면요, 전체 내신의 평균이 몇 점이다라는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과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래서 그 과목들의 전체 평균이 몇인지, 그리고 학년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선택하게 된 각각의 선택 과목들이 있죠. 사회가 있겠고, 과학이 있겠고, 진로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그 아로리 사이트에 있는 나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그 코너가 되게 중요한 것이요, 결국엔 내신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평균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중요한 기준점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거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교과별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뭐냐면 이 수업 선택 자체가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과를 선택을 할 때 대부분 어디를 선택합니까? 어문 계열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합격률이 높게 나오니까요. 합격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영어 교과와 외국어 교과에서의 단위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반 국학생들을 살펴봤을 때 단위수 자체가 15에서 20단위 사이에서 끊기게 되는 게 영어라면요.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합쳐서요. 60단위 이상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미 거기에서 단위수가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이 바로 언어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선택이 이미 우리는 수업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전공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거를 알고서 서울대에 지원하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이런 점으로 인하여서 내 전체 내신 자체가 외고의 경우에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이에요. 근데 나와 경쟁하는 학생이 2점대 중반, 후반 이 정도 되는 학생입니다. 근데 같은 과, 특히 어문 계열의 학과를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서는 선택한 수업 중에 외국어 계열의 수업이 높고요. 반면에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데에서의 성적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반대로 나와 경쟁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요. 외국어 계열의 성적이 나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과목에서 성적이 월등히 높아서 나보다 높은 내신 평균을 가져갑니다. 자, 그 둘이 경쟁을 해볼까요?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외국어 계열의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이 어문 계열을 갈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내신 평균이라고 하는 걸로 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학생의 내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신을 볼 때 평균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교과에서 강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교과에서 약점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뭐를 결정하고요. 전공이라고 하는 거 보통은 전공보다는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죠. 왜냐하면 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지 더 넓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선택해내고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내가 어떤 학과를 결정할지 그걸 마지막으로 결정해주는 것 이게 입시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내신 평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최상위권의 학생에게서는 이런 내신의 평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모든 교과에 골고루 높은 성적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업 선택과 교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복잡해져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교과별로 내가 어떠한 계열에 유리할지 그것들을 결정해 놓고서 선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업 선택이 어디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어문 계열에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만 생각한다면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균보다 더 중요한 거 수업을 무엇을 많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교과별로 얼마나 내신을 가져가는지 그렇게 끊어서 바라보는 것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건 뭐가 있죠? 생기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빠뜨릴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도 생기부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기록은 언제 중요하고 또 누구한테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시리즈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요. 한번 앞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즈 아카데미 신윤진이었습니다. 안녕.